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 장모님, 제발 멈추세요. 아내가 곧 들어올 수도 있어요. 괜찮아. 오늘은 출장 간다 했잖아. 오늘 밤만, 오늘만 나를 안아줘.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던 안방. 얇은 시스루 잠옷에 가려진 그녀의 몸선이 또렷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나이의 흔적을 감출 수 없는 주름과 동시에 오히려 세월이 더해준 성숙한 곡선이 있었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그건 단순한 살결이 아니라 금기의 벽을 넘는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55세, 강남의 한 지점에서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26년간의 결혼 생활은 안정적이었지만 동시에 무미건조해졌습니다. 아내는 제약회사 영업부 부장으로 매주처럼 지방 출장을 다녔습니다. 덕분에 집은 늘 조용했고 딸마저 대학 기숙사에 들어간 뒤로는 빈 집에 혼자 남겨지는 공허한 일상뿐이었습니다.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아내는 캐리어를 끌며 현관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당신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챙겨 먹어요. 3박 4일이니까 전화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우린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키스나 포옹은 사라진 지 오래였죠.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TV를 켰지만 마음 한쪽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띵동, 인터폰 화면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커다란 가방을 끌며 어딘가 지친 얼굴. 누구지? 하고 열어보니 바로 장모님이었습니다. 차위, 나야. 불쑥 와서 미안하다. 장모님, 웬일이세요? 이렇게 늦게? 집이 너무 허전해서 그냥 너희 집에서 하룻밤만 자고 싶어. 괜찮지? 저는 당황했지만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70 초반, 몇 년 전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뒤 홀로 사셨습니다. 그 외로움이 오늘 밤 문득 터져 나온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거실에서 앉아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이러한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알지. 너도 외롭다는 거. 그 말에 심장이 순간 멎은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위로였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뉘앙스가 담긴 걸까요?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쯤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달빛 사이로 서 있는 건 장모님이었습니다. 얇은 잠옷에 가운만 걸친 채 조용히 제 침대 옆에 와 앉았습니다. 장모님, 이게 무슨...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만 그냥 곁에 있게 해줘. 너무 춥고 너무 외로워. 그녀의 손이 제 손등 위에 포개졌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사위, 나 당신 같은 사윗감 원한 적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여자로서 너무 오래 참았어. 안 돼요. 우리 가족이에요. 이건 죄예요. 그럼 죄 지어요. 단 한 번만. 그녀가 제 목선을 따라 손끝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아내와는 살아준 지 오래인 그 설렘과 욕망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50대 남자, 공허한 일상과 같은 집에서 불쑥 찾아온 장모님의 속삭임. 오늘 밤만 사위 안아줘. 이 금기를 끊어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눈을 감고 받아들였을까요?
이건 결국 선과 악 사이에서 흔들린 나의 이야기입니다. 무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발씩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그날 새벽 장모님은 제 침대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 사이로 들어와 그녀의 옆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세월이 남긴 주름마저 그 순간만큼은 여자의 얼굴로 보였습니다. 장모님, 제발 방으로 돌아가세요.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사위, 겁이 나서 그래? 내가 당신을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녀의 손끝이 제 손등 위에 머물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아내와는 사라진 지 오래된 손길의 설렘이 너무 생생하게 되살아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는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장모님은 부엌에서 계란을 부치며 말했습니다. 사위, 이런 아침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 혼자 사는 집은 늘 적막하거든. 그렇죠. 저도 집에 혼자 있을 때가 많아서 늘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외로운 거겠지. 그 말이 괜히 마음속에 박혔습니다. 평소에는 장모님으로만 보던 그녀가 그 순간엔 나와 같은 외로운 사람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은행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다가도 새벽의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있던 그녀의 모습, 떨리던 목소리, 그리고 오늘만 사위 안아줘 라는 속삭임. 퇴근길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부살 도착했어. 이번 주 일정이 생각보다 길 것 같아. 나흘은 걸릴 거야. 그래, 몸 조심하고. 그녀는 제게 일상적인 보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 너머에서 제 마음은 이미 다른 집안에 있는 또 다른 여자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장모님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옷차림, 하지만 눈길이 자꾸 그녀에게 머물렀습니다. 책을 덮으며 사위, 오늘 하루는 어땠어? 그냥 평소랑 비슷했죠. 거짓말. 얼굴이 달라졌어. 무슨 생각하는지 다 보여. 그녀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킨 걸까?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를 내오며 제 앞에 앉아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새벽 2시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저는 일부러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이불 위에 느껴진 낯선 체온. 속삭이며. 사위, 그냥 자는 척 해도 돼. 난 곁에 있기만 해도 되니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제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숨기운, 가끔 스치는 팔꿈치. 그 작은 접촉조차 전신을 마비시키는 듯했습니다. 아침에 되자 우리는 다시 아무렇지 않듯이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국과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사위, 아침 많이 먹어. 당신 얼굴 보니까 내가 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밥을 먹는 내내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들키지 않게 바라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들켜도 괜찮다는 이상한 욕망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모님은 부엌에서 와인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위, 우리 둘이 이렇게 앉아 술 한잔 해본 적 있나? 글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이 처음이네. 특별한 날이 될지도 몰라. 그녀의 눈빛이 제 눈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피하지 못했습니다. 달빛이 비친 거실에서 우리는 서로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조용히. 사위, 당신도 느끼잖아. 우리 둘 사이에 뭔가 흐르고 있다는 걸. 숨을 삼키며
장모님, 오늘만이라도 그냥 외로운 두 사람으로 만나자. 죄책감은 내일 가져가도 되잖아. 그 순간 제 손이 그녀의 손등 위에 올라갔습니다. 떨리고 있었지만 떨림은 곧뜨 어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둘 사이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묘한 긴장감이 깔려 있었죠. 아침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 그녀의 젓가락이 제 그릇과 스치면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위, 더 먹어. 얼굴이 좀 수척해 보여. 네, 감사합니다.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제 곁을 지켜온 듯 자연스럽게 제 접시에 반찬을 덜어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아내와는 전혀 다른 온기를 주고 있었죠. 어느 저녁 우리는 나란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의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을 메우고 있었지만 제 신경은 온전히 옆에 앉은 그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무릎이 살짝 닿았을 뿐인데 온 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청능님, 너무 가까운 거 아닌가요? 내가 뭘 했다가 그래. 그냥 앉아 있을 뿐인데. 하지만 그녀는 무릎을 더 붙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 그 짧은 순간에 저는 숨을 몰아쉬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장모님이 저녁상을 차리던 날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그네의 모습은 이상하리만치 젊어 보였습니다. 머리를 하나로 단정히 묶고 소매를 걷어올린 팔에서 은근한 매력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사위, 오늘은 내가 특별히 된장찌개 끓였어. 네가 좋아한다면서. 네, 기억하셨군요. 사회 입맛 정도는 내가 알아둬야지. 그녀가 제 앞에 국을 떠주며 몸을 숙였을 때 은은한 비누 향과 함께 머리카락이 제 어깨에 스쳤습니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숟가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술잔이 오간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에 그녀가 부엌에서 와인을 꺼냈습니다. 사위, 이럴 땐 술 한잔 해야지. 혼자 마시려니 허전했거든. 조금만 마실게요. 나도 조금만. 잔을 부딪힌 후 우리는 나란히 거실에 앉았습니다. 와인의 붉은 빛이 잔에 일렁이며 이상하게 공기를 묘하게 달궜습니다. 사위, 나 요즘 살아있다는 게 실감나. 너 뿌린 것 같아. 저 무슨 말씀이신지. 그냥 네 옆에 있으면 여자로서 있고 싶다는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녀의 고백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는 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귓가에 낮은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위, 오늘만 안아줘. 그것은 기억 속의 속삭임이었는지 환청이었는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이번 출장 길어질 것 같아. 다음 주까지긴 못 들어가. 그래, 알았어. 몸 잘 챙겨.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부재가 길어질수록 집안의 긴장은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장모님이 커피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사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별일 아닙니다. 숨기지 마. 내가 다 할 수 있어. 네 눈이 말해주잖아. 그녀의 손길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순간 거부해야 한다는 생각과 더 머물고 싶다는 욕망이 뛰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또다시 술잔이 오갔습니다. 와인의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마음속에서 무너져 내린 경계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결국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장모님, 이렇게 계속 있으면 그럼 멈출까? 아니면
더 가볼까?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확실했습니다. 망설임 없는 눈빛, 그러나 동시에 깊은 외로움이 서려있는 눈빛.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한번 같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등이로 푹 낀 손, 떨리는 숨결, 조금만 기울이면 닿을 것 같은 거리. 그리고 그 거리의 끝이 곧 파국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제 안을 조용히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사위, 밥은 제가 할 테니 그만 좀 앉아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장모님의 목소리는 늘 들을 때마다 묘하게 따뜻하면서도 저를 움찔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출장을 간 아내 대신 며칠째 장모님과 단둘이 지내는 집. 낯설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진 찌개 냄새, 반듯하게 접어올려진 빨래, 그리고 장모님의 집적. 어머니도 피곤하실 텐데 매일 이렇게 챙겨주시니 죄송합니다. 죄송은 무슨, 오히려 나도 심심하지 않아서 좋아. 혼자 있으면 마음이 화잔하잖아. 그녀가 웃을 때 미묘하게 눈가에 드러나는 주름이 제 눈에는 오히려 매혹적으로 보였습니다. 단순한 장모님이 아니라 여자로 보이는 순간이 자꾸 늘어났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도우려다 장모님 손등을 무심코 잡았습니다. 뜨거우니까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사위손은 차갑네. 그 순간 그녀의 손길이 제 손을 덮쳤습니다. 순간적인 정적. 흘러나오는 물소리만 부엌을 채우고 서로의 시선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손을 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모님도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 불을 켜 눈채 TV를 보고 있는데 장모님이 옆에 앉아왔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은 평범한 호모였지만 시선이 자꾸 목선과 손끝으로 흘러갔습니다. 사위, 불편해요? 아니요, 오히려 이상하게 평안합니다. 짧은 대화가 끝나고 화면 속 드라마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던 그때 옆에서 느껴지는 장모님의 체온이 제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제 팔에 닿았고 저는 미세하게 몸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곧 저도 모르게 어깨를 기울여 그녀를 더 가까이 두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방으로 돌아가기 전 장모님이 말했습니다. 사위, 네, 어머니? 조용히, 오늘 밤 혹시 무섭지 않아요? 그 말은 마치 암시처럼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며 살짝 돌아본 시선이 분명 단순한 가족의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왔는데 부엌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얇은 가디건 하나만 걸친 채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이 안 오세요? 아, 네, 그냥 물 마시려고요. 그녀가 몸을 돌리는 순간 얇은 옷 사이로 드러나는 곡선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시선을 거두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제 심장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사위? 네, 어머니? 우리 너무 가까워진 거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장모님은 고개를 떨군 채 아주 천천히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손끝이 제 팔에 닿았고 그 작은 접촉만으로도 전신에 전류가 흘렀습니다. 그날 밤 새벽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조금 더 넘었습니다. 아내는 출장 중이었고 집에는 우리 둘만 있었으니까요. 아내가 출장 간 지 일주일 중 이미 사흘째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아 있는데 공기 속에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은은히 퍼지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밥상.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족의 아침 풍경이었지만 제 눈에 비친 장모님은 더 이상 단순한 장모가 아니었습니다. 사위, 김치 좀 더 먹을래요? 네, 감사합니다. 숟가락을 주고받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제 손등을 스쳤습니다. 그 짧은 접촉에 가심이 쿡 내려앉았고 장모님도 순간 멈칫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안에는 이미 알고 있다는 침묵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장모님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자꾸만 싱크대 앞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그녀의 뒷모습에 시선이 갔습니다. 얇은 앞치마 너머로 드러나는 선, 부드럽게 흔들리는 움직임, 목들미에 흘러내린 머리카락 한 올마저 유혹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뒤돌아보며 괜찮아요. 그냥 앉아 있어요. 근데 그녀는 말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짧은 침묵 뒤에 미묘하게 달라진 눈빛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사위는 내가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다고 해야 맞는데 이상하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용히 웃으며 그렇군요. 그녀의 웃음은 더 이상 장모님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여자의 미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TV를 함께 보던 중이었습니다. 드라마 장면에서 남녀 주인공이 손을 맞잡는 순간 장모님의 손이 제 무릎에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는 태연한 얼굴로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길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실 공기는 더 이상 숨쉬기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알아요. 하지만 그냥 이 순간만. 그녀의 손가락이 제 무릎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각자 방으로 돌아간 뒤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나지막하게 TV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무심코 방을 나와 거실로 나가보니 장모님이 아직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디건을 어깨에 걸친 채 멍하니 화면을 보고 있던 그녀가 저를 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사위도 잠이 안 오나 보네. 네, 이상하게 2월 며칠은 그렇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그녀는 옆자리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손등 위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길은 부드럽고 동시에 위험했습니다. 사위, 네? 이건 비밀이에요.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선은 더욱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던 장모님은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러나 손끝이 제 잔을 건네줄 때 그 눈빛은 분명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미 시작됐어. 그날 저녁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닷새째. 이 집은 이제 둘만의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장모님이 끓인 고등어 조림 냄새가 퍼져 있었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의 저녁이었지만 숨겨진 긴장감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이에 요즘 얼굴이 많이 달라졌네. 뭔가 생각이 많은 것 같아.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나 때문인가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장모님의 눈빛은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듯 깊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너무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험한 게 뭔데요? 단지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 뿐인데.
그녀의 말은 부드럽지만 가슴을 파고드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밥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탁을 마치고 설거지를 돕겠다고 일어나려는 제 팔을 장모님이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이번에는 명확한 의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서희, 오늘은 그냥 옆에 있어 줄래요? 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 속 장면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옆에 앉은 그녀의 체온, 손끝의 미묘한 떨림만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장모님의 손이 제 손등 위에 포개졌습니다. 그 손이 천천히 올라와 제 팔을 타고 어깨에 닿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알아요. 근데 나도 여잔데. 그 말은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충동적으로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제 가슴께로 끌고 왔습니다. 장모님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더니 곧 결연한 빛으로 변했습니다. 사이에 오늘만이에요. 오늘만. 우린 조심스레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이마가 맞닿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결이 얽히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입술이 닿았습니다. 처음엔 아주 짧게, 그러나 곧 길게, 깊게 그녀의 숨결이 제 안으로 들어왔고 세상은 정지한 듯 고요해졌습니다. 어머니, 그 말은 지금은 하지 말아요. 그냥 날 봐요. 그녀의 두 손이 제 뺨을 감쌌습니다. 눈꺼에 찬주름이 잡혀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도 강렬한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이후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제 손을 잡아 자신의 허리로 이끌었습니다. 얇은 옷감 너머로 전해지는 체온과 귤고 그 부드러운 곡선에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몸을 기댄 채 속삭였습니다. 사이, 내가 두렵지 않아요? 두렵습니다. 하지만 더 원합니다. 그 말에 그녀의 눈이 젖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제 가슴에 얼굴을 문었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금기가 무너졌습니다. 우린 거실 소파에 앉은 채 더 깊이 서로에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제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께로 끌고 왔을 때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우린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오늘만이라고 했죠. 하지만 다시 멈출 수 있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로 돌아갔을 땐 침대가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장모님의 체온이 옆에 남아있는 듯했고 손끝이 여전히 뜨겁게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됐다. 그날 밤 이후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장모님의 얼굴이 떠올랐고 입술에 닿았던 그 온기가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 더 가면 안 된다. 스스로에게 수십 번을 되뇌었지만 그 다짐은 너무 쉽게 무너졌습니다. 장모님을 떠올리면 온몸이 다시 뜨거워졌고 이성은 흐릿해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장모님은 아무렇지 않게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조림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뒷모습이 유난히 달라 보였습니다. 손목에서 팔로 이어지는 매끈한 곡선, 어깨선을 타고 흐르는 머리카락. 분명 늘 봐왔던 모습인데 이제는 전혀 다른 여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장모님, 어제 일은 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말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위는? 저는 아닙니다. 나도 그래요. 짧은 대화였지만 이미 모든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우린 잊을 수 없었고 더 원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함께 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물기를 털어내려 손을 뻗었는데 장모님의 손등과 겹쳤습니다. 그 짧은 접촉에도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더니 입술이 열렸습니다. 사위, 오늘 밤은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더는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밤, 거실에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 물빛만 들어왔고
커튼 틈새로 새어든 달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제 옆에 앉아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점점 더 강하게 조여오더니 이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숨결이 제 목선을 스칠 때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린 다시 입술을 포개었고 이번엔 더 깊었습니다. 장모님의 두 손이 제 등을 타고 내려오고 나 역시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옷감 너머로 느껴지는 체온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위, 우리가 미쳤나 봐라. 네, 미쳤습니다. 그런데 더 미치고 싶습니다. 그 순간 현관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 다 몸이 굳었습니다. 누군가 열쇠를 돌리는 소리 같았지만 다행히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이웃이 현관 앞을 지나며 자기 집 문을 여는 소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몇 초는 마치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우린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장모님이 조용히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들킬까봐 더 떨리네요. 그 말에 나는 다시 그녀를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우린 결국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거실 소파는 좁았지만 우린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숨이 섞이고 온몸이 얽혔습니다. 장모님의 몸이 떨릴 때마다 내 심장도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그녀는 제 품에 안겨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나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 조용히 국을 뜨던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회에 이제 어떻게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도 그래요.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뜨겁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또 하나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데 낯 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부, 저예요, 혜림이. 아내의 동생 처제가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이혼 후 갈 곳이 없어 잠시 온 이 집에 머물러야 한다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에 타고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또 다른 금기의 주인공이 발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처제가 집에 들어온 첫날 나는 현관 앞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며 환하게 웃는 그녀의 얼굴은 기억 속의 혜림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몇 년 전 평범한 가정주부의 모습으로만 알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짧은 재킷, 몸에 붙는 스키니진, 운동으로 다져진 듯한 몸매. 그녀의 웃음에는 묘하게 자신감과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형부, 오랜만이에요. 언니 출장 갔다고 해서 그냥 왔어요. 며칠만 신세져도 돼요? 그래, 들어와. 지수방 비어 있으니까 거기 있어.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는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몇 년 전 장모님을 처음 다르게 바라봤을 때처럼 이상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장모님은 놀란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혜림아, 갑자기 웬일이니? 언니 출장 갔다 오면서요. 연락했는데 안 받아서 그냥 와버렸어요. 이혼 문제 때문에 집에 있기도 답답해서요. 둘은 모녀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두 여자의 대비를 똑똑히 보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은 연륜에서 오는 기품과 묵직한 매력이 있었다면 처제는 활기와 젊음, 당당한 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내 안에서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이해감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탁은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혜림은 밝은 목소리로 은행일에 대해 묻고 장모님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나는 웃고 있었지만 손가락을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형부, 은행 일은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뭐 20년 넘게 하다 보니 그냥 일상이지.
그래도 관리직이라 못 뛰던데요? 아, 동네 체육관에서 은행 직원들 운동하는 거 봤어요. 형부 인기 많을 것 같은데? 그녀의 시선이 내 눈과 마주쳤을 때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농담처럼 걷는 말이었지만 그 속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장모님은 미묘하게 표정을 굳히더니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그 작은 변화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아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장모님의 온기와 목소리가 떠오르다가도 거실에서 웃던 처제의 눈빛이 겹쳐졌습니다. 이게 뭐지? 나는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이미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멈추지 못할 거라는 걸. 다음날 새벽 목이 말라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는데 희미하게 조명이 켜진 방이 있었습니다. 지수함한 평이었죠.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희미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호기심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인 건 요가 매트 위에 앉아 스트레칭을 하는 해림이었습니다. 짧은 나시에 레깅스를 입은 그녀의 몸매는 탄탄하고 글래머러스했습니다. 등을 젖히며 팔을 뻗는 순간 선명한 곡선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목이 말라 손에 들고 있던 코베물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그 소리에 헬미 고개를 들렸습니다. 형부, 이 시간에 깨어 계세요? 그냥 물 마시러. 아, 깜짝 놀랐어요. 새벽마다 스트레칭하는 습관이 있어서요. 혹시 시끄러웠어요? 아니요, 전혀. 그녀는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모님과 함께 아침을 먹는데 해림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묶었고 간단한 티셔츠 차림이었는데도 눈부셨습니다. 장모님, 오늘 시장 같이 가실래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래, 그럼 좋지.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두 여자가 나를 사이에 두고 보이지 않는 경쟁을 지지약하고 있는 것처럼. 장모님의 눈빛이 수년 해믹종 행했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해림은 모른 척 하면서도 장난스럽게 내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미묘한 공기 속에서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막장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걸. 점심을 마치고 난 뒤에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출장 중인 아내가 없는 집은 여전히 낯설 만큼 조용했지만 그 속에서 장모님의 기척과 해림의 웃음소리가 번갈아 흘러나왔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친 장모님이 물기를 닦으며 나를 향해 물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오는 거야? 오후에 은행 미팅 하나만 하면 끝나. 그래, 저녁 같이 먹자. 내가 준비할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부엌 한쪽 창가 쪽에서 레몬을 짜던 해림이 있었습니다. 짧은 티셔츠 아래로 드러난 허리선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내 시선을 느낀 듯 고개를 들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부, 레몬차 좋아하시죠? 제가 타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순간 장모님이 살짝 시선을 돌렸습니다. 부드럽지만 묘하게 차가운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얼른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녁 무렵 나는 방으로 들어가 잠시 누워 있었습니다. 문득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해림이 살짝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며 속삭였습니다. 형부, 잠깐 나와보세요. 왜? 쉿, 조용해요. 장모님 주무세요. 그녀는 나를 끌어내려 거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작은 촛불이 켜져 있었고 해림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오늘 운동하다가 기분이 좋아서요. 같이 스트레칭 할래요? 지금? 해림아, 이 시간에 이건 좀... 무슨 상관이에요. 언니 출장 갔고 장모는 주무시잖아요. 그녀는 요가 매트 위에 앉아 다리를 길게 뻗었습니다. 얇은 레깅스 너머로 드러난 선명한 곡선 그리고 땀에 젖은 듯한 피부가 은근하게 반짝였습니다. 나는 목이 바짝 말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해림은 집요하게 나를 바라봤습니다. 형부,
저 아직도 기억나요. 어릴 때 언니 따라 놀러 와서 형도 멋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장모님의 방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몸을 돌리자 장모님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거니?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과 경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해림은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스트레칭 좀 하려던 거예요. 형부한테 가르쳐 주려고요. 그래? 이제 늦었으니 얼른 들어가라. 장모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해림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이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은 거실 불을 끄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조심해. 지금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냐?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견고했지만 동시에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도 알고 있다는 듯 이 집안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다음날 아침 아내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잘 지내지? 엄마랑 혜림도 있지? 나는 최대한 평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 걱정 마. 하지만 화면 속 안에 뒤로 보이는 호텔방과 내 옆에서 살짝 웃는 혜림의 얼굴이 겹치면서 나는 이 모든 상황이 한순간에 폭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들지 못했습니다. 장모님 방에서 들려오는 기척과 혜림 방에서 들려오는 은근한 음악 소리. 두 여자의 기운이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산막은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밤은 고요했지만 내 심장은 거칠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출장 중인 이 집에서 나는 이미 장모님과 선을 넘었고 이제는 처제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나를 옥죄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더니 술 냄새와 함께 혜림이 들어왔습니다. 친구들과 술자리를 했는지 얼굴은 발그레했고 눈빛은 묘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형부, 안 자고 있었어요? 아직. 그럼 나 좀 도와줘요. 술 마셔서 그런가 몸이 자꾸 풀려서. 그녀는 일부러 휘청거리며 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은은한 향수와 술향이 뒤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형부 손 따뜻하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덮으며 눈빛이 내 입술을 향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장모님 방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장모님이 나왔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녀의 눈이 우리 둘을 스쳤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거야? 이 시간에. 혜림은 순간 움찔했지만 곧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냥 술 마셔서 형부한테 좀 의지했어요. 언니도 출장 갔고 엄마도 주무신 줄 알았는데. 하지만 장모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운 시선 속에는 분노와 불안 그리고 또 다른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방으로 돌아왔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두 여인의 낮은 대화 소리가 내 귀를 자극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엄마야말로 형부랑 무슨 관계인데 그렇게 말해요. 나 다 알아요. 엄마랑 형부 사이에 이미 있었죠. 숨이 멈추는 듯한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폭로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탁에는 싸늘한 긴장만 흘렀습니다. 장모님은 차갑게 내게 말했습니다. 출근 준비하지 않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를 피하려 했지만 혜림이 갑자기 내 손목을 잡았습니다. 형부, 오늘은 회사 가지 마요. 그냥
나랑 있어요. 해림아! 장모님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해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요? 엄마야말로 형부랑 같은 마음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나만 안 돼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두 여인 사이에 깨인 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폭풍은 결국 터졌습니다. 아내의 영상통화가 걸려왔을 때 해림은 일부러 내 옆에 앉아 화면에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오, 해림아? 잘 지내지? 아내는 태연히 웃었지만 장모님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해림은 유도적으로 내 팔에 기대며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형부가 요즘 저 많이 챙겨줘요. 덕분에 잘 지내요. 그 말에 장모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급히 해림을 미쳐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밤 장모님은 내 방으로 들어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디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니? 네 아내가 알게 되면 모든 게 끝이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동시에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해림이 들어왔습니다. 끝나면 어때요? 전 형부 없으면 안 돼요. 장모님은 문들을 부릅뜨며 외쳤습니다. 해림아, 엄마도 알잖아요. 형부가 우리한테 어떤 힘인지. 전 이제 숨기기 싫어요. 세 사람의 시선이 얽혔습니다. 숨막히는 긴장, 어디로 폭발할지 모르는 욕망과 분노.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걸.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세 사람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 공간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출장에서 돌아올 날은 이제 불과 이틀. 하지만 이 집은 이미 흔들릴 대로 흔들려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체념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너희들, 이제 당장 멈춰. 이건 더 이상 인간의 도리가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해림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물러설 수 없어요. 형부 없으면 안 돼요. 저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 순간 장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까지 내 피부 치마저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보게 될 줄은 몰랐구나. 나는 두 여인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의 26년 결혼 생활, 장모님과의 금기던 관계, 그리고 처제의 도발. 모든 것이 얽혀버려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나는 거실 창밖으로 흘러내리는 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머릿속에는 아내의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늘 출장을 다니며 가정을 위해 애쓰던 그녀. 그런데 나는 그 부재를 핑계 삼아 장모와 그리고 처제와 숨이 막히는 죄책감에 차라리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가 돌아오는 날, 현관문이 열리자 그녀의 환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맞았지만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눈치채지 못한 듯 가볍게 인사를 나누며 짐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해림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단 듯 저녁 식사탁에 앉았지만 공기는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밥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조차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었어? 요즘 얼굴이 많이 달라졌네? 그 질문에 내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모님과 해림은 서로를 바라봤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장모님은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내가 잠든 후 나를 불러냈습니다. 이제 멈춰야 해. 나는 어쩌다 네게 마음을 빼앗겼지만 더는 안 돼.
이건 우리 모두를 파멸로 몰아놓을 뿐이야.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해림이 나타났습니다. 안 돼요, 엄마. 전 형부랑 끝낼 수 없어요. 언니가 뭐라 해도 전 형부 없으면 못 살아요. 장모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해림의 뺨을 치려다 멈추고 결국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럼 너희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그 끝이 어떤지 두고 봐라. 그날 이후 집안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눈치채지 못한 듯 웃으며 출근했지만 이미 금은 다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숨이 막혔고 장모님은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림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아내가 출근한 낮 시간 해림은 대놓고 내 방을 찾아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내 무릎 위에 앉으며 속삭였습니다. 형부, 이제 엄마 말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 그냥 끝까지 가요.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관계의 끝에는 파면뿐이라는 걸.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그 말에 거부할 수 없는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날로 가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6년의 결혼 생활, 장모님과의 금기된 관계, 처제와의 위험한 불장난, 모든 것은 결국 한순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불처럼 타오르지만 그 불은 주변 모든 것을 태우고 잿더미로 만들기도 합니다. 욕망은 달콤하지만 그 끝은 쓴 재만 남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이 내게 닥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금기의 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자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인생 이야기가 아직도 많습니다.